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자연계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계로 또 다시 또 두 문제는 갖고 이제 한 문제가 다른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자연계열 쪽에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문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중 첫 번째 문제가 이제 30점짜리. 네, 제시문을 먼저 읽어보면 제시문이 세 개가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제 점과 직선이 주어졌죠. 직선이 주어진 게 이제 y-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x와 y 앞에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분의 그 다음에 그 점 x1, y1을 x와 y1에다 집어넣어서 절대값을 붙였죠. 이런 형태로 직선을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이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번에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지나는 점이 있고 A, FA 그리고 이제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이제 도함수죠. 미분계수 x = a에서의 미분계수 f'a가 기울기. 그러면 이제 y-fa는 f'a x-a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문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보통 이제 함수가 대부분은 이제 합성된 복잡한 함수로 주어진 경우에 미분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fgx의 미분은 먼저 gx라는 변수로 하나 생각을 해서 미분을 하면 f'gx가 되고 그 gx를 이제 x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y 콜 2의 마이너스 x승, 지수 함수죠. 근데 이제 감소하는 지수 함수, 위의 점 p, t 2의 마이너스 t에서 접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t라 하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p를 지나고 x축과 l에 동시에 접하는 원 c의 중심을 f라 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rt라 하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에서 접선 l까지 거리를 dt라고 하자. 일단 이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것들만 일단 연습장에다 좀 막 써놓으면 일단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RA 그러니까 RT가 지금 반지름이니까 그 T 대신에 A를 집어넣는 거죠. RA와 DA는 Q에서 접선까지 거리죠. 거리가 DT죠. 그것을 구해가지고 RA와 RDA를 곱했을 때 값이 1이 되는 A 값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또 이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문제 푸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좀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fx가 fx 3승으로 주어졌네. fx 3승은 x제곱 가로 열고 rx 플러스 dx분의 1 sin 파이 x를 만족을 할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f'0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f를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뭐 x = 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살짝 보면 왼쪽만 보더라도 미분을 하게 되면 x로 미분하게 되면 이제 3x 제곱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3x 제곱으로 나눌 때는 x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 미분을 해가지고 0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f'0의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이냐가 바로 관건이죠.
미분을 한 다음에 0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조건이 주어진 것 같아요. 도함수가 연속이다. 연속의 조건을 쓰면 되겠네요. 도함수가 연속이다는 것은 도함수의 함수값과 도함수의 극한값이 같다라는 것으로 풀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문제를 볼게요. 점 T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이제 T 좌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접선의 식을 구하게 되면 그 접선이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T니까 그 T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T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이제 선분 PT, 곡선 Y = 2의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T. 이 ST는 아마 정적분으로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삼각형 PFT의 넓이는 이제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의 나누기 2로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 넓이를 AT라고 할 때 ST분의 AT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미분 적분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보면 이거는 이제 원과 접선의 성질을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주어진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와 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이해하고 또 이제 합성 함수의 곱의 미분법을 통해서 연속 함수의 값을 구하고 또 이제 또 정적분 계산과 지수 법칙을 함수의 극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그림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y = 2의 마이너스 x의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 빨간색으로 주어진 그림이 나와 있고, 그 위에 점 P가 주어졌고, 좌표는 t 2의 마이너스 t죠. 그러니까 이 접선 이제 L을 딱 걷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t가 되고, 그 다음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그랬고,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x축과 그 다음에 접선 L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원이 이제 C이고 그 중심이 F입니다. 그럼 반지름을 RT, 그래서 반지름을 P점에다가 이었어요. P점에다 이으면 이 접선과 일단 수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Q점은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Q점의 좌표는 P점을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이제 T, 0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P점에서 이 접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접선의 식은 기울기가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가 되죠. 지나는 점은 p 2 마이너스 t.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를 우리가 이제 거리를 구하려면 제시문 나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나머지 상수항 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Q점에서 접선 L에 이르는 거리 dt를 제시문 가에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걸 구하면 x 앞에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개수의 제곱의 루트 왜? 그다음에 x하고 y 대신에 이제 t하고 2의 마이너스 t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면, 아니 Q점이니까 t하고 0을 집어넣죠. x에다가 t를 집어넣고 y에다 0을 집어넣는 거죠. x에다가 t를 집어넣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절대값을 계산하면 그 값이 바로 2의 마이너스 t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다가 2의 t승을 곱해주면 이제 이와 같은 꼴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접선의 식에서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라지 t니까 이제 y를 0으로 놓고 x를 구하면 그냥 x가 t 플러스 1이 나오죠. 그죠? y를 0으로 놓고 x를 구하면 이항시킨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를 다 약분시켜 주니까 t 플러스 1, 0이 돼요. 그래서 q는 t, 0, t는 t 플러스 1, 0. 그러니까 요 거리는 이제 뭐 필요에 의하면 요 거리는 이제 사실은 1이겠죠. 1. 그 다음에 이제 아직 f라는 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rt는 반지름, dt는 계산이 됐고요. t의 함수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원의 성질 중에 이제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접점. P점은 접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또 원에 접해요. 요 점. 요 점이 또 접점이 되죠. 요 접점은 사실은 이제 f라는 점을 수선에 근거죠. 수선에 발휘돼요. 요 길이와 그다음에 PT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도 아마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PT의 길이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가 되고 2의 마이너스 2t를 꺼집어내서 보면은 이제 2의 마이너스 t의 루트 1 플러스 2의 2t승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상황을 마련해 놓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접해 볼게요. 1-1번은 이제 RA와 DA 이퀄 2를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F라는 원의 중심에 이제 XT, YT라고 하겠습니다. F라는 점을 좌표를 XT, YT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YT가 이게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 Y 값, YT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RT는 YT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라는 점은 P점에 이었을 때 접선과 수직이니까 결국은 이 접선 L이라는 방정식의 수직인 P점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상에 F라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P점을 지나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XY x 대신에 xt, y 대신에 yt를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기울기가 이제 2의 t승이 되죠. 아까 이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었죠. 근데 이거 기울기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그러면 2의 t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xt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데 이 xt가 관계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xt 아닙니까? xt가 되죠. 그래서 t 플러스 1에서 xt를 뺀 거 이 길이가 바로 접점까지의 거리잖아요. 이 거리가 이 PT 거리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면 t 플러스 1 마이너스 xt는 아까 PT 구해놨죠. PT는 2의 마이너스 t승의 루트 1 플러스 2t 같다. 이런 식의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xt를 구할 수가 있고 그 xt를 rt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형태의 rt를 얻을 수 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이제 RT를 구했고 아까 DT는 구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면 RT는 금방 이제 구한 거고 DT를 아까 구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채점 기준에 보면 이제 DT가 3점, RT를 제대로 구했으면 3점을 주는 채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곱한 다음에 그것이 1이 되는 T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곱해서 1이 되는 요 계산을 잘 해서 A 값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찾아내면 4점이 되겠죠. 4점.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계산 과정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바로 연습장에다 계산을 해서 답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따라서 A는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답이 맞으면 점수를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값이 틀리면 6점 정도만 받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점이 다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텝 정도는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fx3승은 x제곱 가로 열고 rx 플러스 dx분의 1 가로 닫고 sin 파이x를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지금 조건이 뭐냐면 이제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조건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0의 값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fx3승을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3x 제곱으로 이제 우축을 나눌 거 아닙니까? 나눠주면 x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x 이퀄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뭐 모순된 답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속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f'x3승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 f'x로 해도 되고. 그래서 여간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이 정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라고 힌트를 준 게 바로 도함수가 연속의 함수가 주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구해놓은 거, 이제 dt, 그 다음에 이제 rt 다 구해놨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rx 플러스 dx분의 1이 있으니까 rx 플러스 dx분의 1을 간단히 정리하니까 이제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입을 하면 이제 f라는 함수가 제대로 잘 구해졌죠.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야죠.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할 때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는 거죠. 먼저 이제 x3승으로 미분한 다음에 x3승을 x로 미분하죠. 그래서 이제 3x 제곱 f 프라임 x3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 함수의 종류가 하나는 다항함수, 또 하나는 지수함수, 하나는 또 삼각함수, 함수가 세 가지 유형으로 곱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는 두 가지 함수의 곱하기 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유한계로 곱해진 것에 미분법도 확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짜리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다뤄봤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평하게 한 번씩 다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2x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됩니다. 미분. x제곱 미분은 2x, 그 다음에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미분하면 여기 나오죠. 이거. 여기. 그 다음에 사인 함수 미분하면 파이, 코사인 파이 x가 나오죠. 그래서 이 미분이 제대로 되면 이제 5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짜리 함수 곱하기 미분을 못하면 이제 5점을 못 받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x3승을 구해내면은 이제 여기 3x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x는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다 리미트를 취해서 x가 0으로 간다. 리미트를 취해주면 이제 해당하는 파트는 x가 0으로 가면 얘는 1로 갈 거고 1 여기는 1로 가죠. 1 그 다음에 이것은 2로 가죠. 이 값은 2로 가죠. 2 3분의 2파이가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 앞에 거를 보면 여기가 지금 파이 x예요. 여기가 파이가 있어야 돼요. 파이가 있고 여기다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바로 요 파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1이죠. 1.
이 파일은 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거 잘 안 지워지네요. 여기 파일은 빼고 요 파일은 빼고 여기까지가 이제 1이 되고 앞에 파이가 하나 있는 거죠. 앞에 파이가 여기 아이고 여기에 이제 파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또 3분의 4파이가 나오죠. 여기 계산하면 2가 되니까 3분의 4파이. 이건 1이 되고. 그래서 3분의 4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6파이가 나와서 이제 2파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계산이 되면 5점을 주는 그런 채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 점 T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T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지금 이걸 나타내죠. 이 직선. 그 다음에 선분 PT는 이 직선을 나타내죠. 곡선 y 콜 2의 마이너스 x선은 이 곡선을 나타내죠. 이 곡선을 나타내죠. 이 곡선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ST. 근데 삼각형 PFT 삼각형의 넓이가 AT라 할 때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ST분의 AT. 이건 완전히 단순한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AT를 계산하면 AT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좀 직각이 되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높이가 RT지 않습니까? RT. 밑변은 PT. 그래서 PT에 RT 다 구해놨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는 적분을 해야 되죠. ST는 Q점이 지금 이게 지금 T 아닙니까? T. 여기가 T 플러스 1이고요. T 플러스 1이고 T에서 T 플러스 1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또는 뭐 이걸 X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못 봤군요. dx로 적분해 가지고 2의 마이너스 X승을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해서 다음에 요 삼각형 PQT 삼각형을 빼버리면 되죠. 삼각형 이거 삼각형 밑변은 1이고 이 길이가 1이라 그랬죠. 아까 이 길이는 1. 높이가 뭐게 되죠? 높이가 바로 2의 마이너스 t승 아닙니까? 2의 마이너스 t승. 그래서 요런 식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잘 정리정돈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 안 하고 잘 정리정돈 하면 좀 여기까지 잘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를 0으로 보내면 계산하면 되죠. t를 0으로 보내면 값이 2의 2-4분의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제대로 맞으면 5점을 받아가는 그런 채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ST를 구하는 게 3점, AT가 2점. 그리고 잘 정리정돈해서 극한값이 제대로 맞으면 5점을 주는 이거는 단순한 계산 능력을 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35점짜리네요. 문제 1번이 30점짜리였죠. 좀 이제 약한 부분이었고, 문제 2번은 조금 이제 점수가 더 많은 건데,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닫힌 구간 AB에서 함수 fx가 그 AB 안에 있는 어떤 점 C와 그 다음에 AB 안에 있는 X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fc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을 하면 폐구간 AB에서 함수 fx는 최대값 fc를 갖는다.
역으로 닫힌 구간 AB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fc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모든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부동식이 fx가 fc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성립한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하게 전체 구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 구간에서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을 바로 fc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차수 정리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갖는다는 거죠. 이게 최대최소 정리의 내용입니다. 자, 나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가번도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 전체 구간에서 함수값이 제일 큰 게 최대값이라는 그 의미를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을 볼게요. 문제는 역시 세 문제가 나왔네요. 2-1, 2-2, 2-3. 2-1은 fx는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 다항함수죠. 4차 다항함수. 근데 이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x 제곱을 꺼집어내면 x 제곱 저걸 꺼집어내면 지금 fx는 x 제곱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x 제곱에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 이제 부분집합이 있는데 부분집합은 이제 C들을 모아놓은 거죠. C. 근데 모든 X에 대하여 FC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새 원소의 개수가 3이다. 3.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때 A, B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이걸 분석하면 FC가 지금 폐구간 A, B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을 갖게 하는 점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랬을 때 A, B를 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2-2번으로 이게 1번이 됐죠. 2번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좀 잘못 나왔네요. 여기 2-2번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2-2번은 이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좀 잘못 갖고 왔네요. 2-2번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2-3번 잠깐 보겠습니다. 2-3번은 양수 알파에 대하여 함수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x는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인 함수이다. 그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gx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다. 0과 1을 포함한 그 값 사이에 있는 값이다. 그다음에 모든 x와 모든 t에 대해서 sin 알파 x 플러스 gx는 sin 알파 x 플러스 t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을 때 알파가 2일 때 g 4분의 파이 값을 구하라. 그다음에 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gx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수 알파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2-2번을 좀 설명하고 2-2번은 좀 그때 슬라이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2-3번이 좀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고 2-2번은 이제 사인 함수와 관계된 유사한 2-1번과 유사한 문제인데 그때 그 문제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얼핏 보기에 최대 최소와 연관된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뭔가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프를 이해를 해서 뭔가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출제 의도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의도를 보면 최대 최소와 연속함수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주어진 상황을 분석해서 관련된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와 구간 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 문제는 아니고 추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론 문제. 그래서 이제 처음 1번 문제는 주로 이제 계산이 많이 들어간 문제였고 2번은 좀 뭔가 분석을 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자, 2-1은 fx는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일 때 닫힌 구간 a, b의 부분집합 c를 뭐 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fc가 fx, 그러니까 fc가 이게 최대값이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는 점이죠, 점. 그런 점이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개. 근데 이거는 이미 딱 보시면 그래프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fx는 아까 얘기했듯이 x 제곱에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이게 0이 되는 점을 끊는 게 이런 모양을 갖겠죠.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높이도 같겠죠. 여기가 0이 되겠네요. y축 대칭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0을 집어넣어주면 0이 되고 여기가 이제 미분해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 찾아야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이 맞네요. 예.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래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하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예,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2. 그다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1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저기를 설명을 하는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을 잡아주면 최대값이 3개가 나오게 되냐. 그렇게. 최대값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으로서 어떤 구간을 잡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구간을 잡으면 최대값이 똑같이 0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0이 되겠네요. 0.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로 잡아주면 구간을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로 구간을 잡아주면 마이너스 루트 2 0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구간에서는 제일 크죠. 함수값이. 여기 다 보시면 f0 f 마이너스 루트 f 루트 2가 0이 된 그것이 폐구간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에서 fx는 최대값을 갖는 점을 3개 갖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 b는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5점짜리가 아니라 10점짜리인데 보시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면 5점을 받는 겁니다. 5점. 그다음에 극대값이 얼마고 극소값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5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간을 제대로 이제 3개가 나오도록 A, B를 제대로 이제 잡아주면 이제 5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하지 못한 이제 2-2번 설명으로 갈게요. 자, 2-2번은 이제 함수가 바뀌었죠. fx는 sin x 제곱. fx는 sin x 제곱에 대해서 루트 2파이 n을 포함하는
닫힌 구간 AB 중에서 부분 집합. 이거는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거네요. 1번에서 했던 거랑. 그러니까 1번이 2번을 풀기 위한 워밍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최대값이 3개를 갖도록 하는 점이 3개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원소의 개수가 3이고, 그런 이제 A, B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fx는 있고 sin x 제곱이니까 sin에 대한 값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지금 최대값만 관계되는 거니까 최대값 1을 갖는 점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점에서 1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루트 2파이 n을 포함한대요. 루트 2파이 n을 이 닫힌 구간 AB 안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 AB는 루트 2파이 n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최대값은 1로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서 최대값 1을 갖는데, 근데 조건이 이제 루트 2파이 n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B-A의 차가 최소가 되는 것을 이제 AN, BN이라고 하자. 단 n은 1, 2, 3이라고 했습니다. 단 n은 1, 2, 3. n은 1, 2, 3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bn-an이 5분의 루트 파이보다 작은, 그렇게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분석이 끝났나 모르겠네요. 저기 f라는 함수는 sin 함수예요. sin x제곱이니까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하면 복잡한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 대충 이제 어차피 n이 1, 2, 3이니까 n이 1, 2, 3이면 n이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최대값을 갖는 점은 1이고요. 3개고, n이 1일 때를 생각하면 루트 2파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구간 AB가. 루트 2파이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sin x제곱은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y축 대칭이야. 아까 1번에서 했던 그래프랑 똑같이 대칭이 돼요. 단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한쪽만 그릴게요. 대칭이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여기서 변하는 건데 좀 넓게 가다가 조밀조밀하게 가다는 이런 그래프를 갖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바로 사인 x제곱의 그래프가 돼요. 물론 이거 대칭이 되겠습니다. 대칭으로 그리면 돼요. 또 이제 한쪽만 그린 거예요. 한쪽만. 이거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최대값 1을 갖는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 2파이 n을 포함하면서, 그리고 이제 b-a의 값이 최소가 되는 그 인터벌을 an, bn이라고 잡고, bn-an의 차가 5분의 루트 파이보다 작게 되는 그런 자연수 n을 찾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n이 1일 때부터 생각해 보면 쉽죠. 이제 n이 1일 때를 생각하면 루트 2파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sin 함수에서 이제 sin이 이제 1이 나오는 값을 보면은 최대값이 1이니까 sin 2파이가 1이고 sin 2분의 5파이가 1이고 sin 2분의 9파이가 1이잖아요. 이미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2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가 이 세 점 아닙니까? 세 점. 이거 세 점이 나오니까 양쪽 끝에 있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9파이가 나올 수 있는 n이 1일 때 그 식을 쓰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 식을 쓰면 이게 n이 1이면 2파이 빼기 2분의 3파이가 2분의 1파이, 루트 2분의 1파이잖아요. 그거 제곱해 주니까 안에 집어넣어주면 sin x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제곱해 주니까 이제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고, 2파이 n 플러스 2분의 5파이 하면 n이 1일 때는 2파이 플러스 2분의 5파이니까 2분의 9파이가 나오잖아요. 그걸 루트 씌웠으니까 제곱해주면 2분의 9파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장 작은 거죠. 이 구간이 이렇게 작아서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점이 3개가 나오는 거죠. 3개. 왜냐하면 그 사이에 2분의 5파이라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b-a 값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루트 2파이 n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bn은 루트 2파이 n 플러스 2분의 5파이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n-an을 계산을 하면 이것이 5분의 루트 파이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 넘기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합니다. 넘기고 제곱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제곱해주면 안 되고, 그러면 더 복잡한 식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파트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될 거거든요.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루트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걸 정리를 해주면 이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n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알지 않습니까? n은. 그래서 n이 49가 되면 루트 96.5가 나와서 98.01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만족 안 하고, 루트 n을 50을 집어넣으면 98.01보다는 커져. 그래서 만족을 해요. n이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n이 50이 된다라는 거예요. 채점 기준은 4.6점으로서 AN과 BN을 제대로 이제 점화식을 찾아주면, n에 관한 관계된 식을 구해주면 4점. 그리고 bn-an의 부등식을 잘 정리를 해서 n의 값을 정확하게 찾아주면 6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채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3번으로 갈게요. 양수 알파에 대하여 함수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번, gx는 닫힌 구간 0일에서 연속의 함수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연속의 함수. 2번, 모든 x에 대하여 gx는 0 이상 1 이하다. 이제 0하고 1 사이에서만 값이 있다라는 거고, 0하고 1 사이가 아니라 0과 1을 포함한 사이에서 이제 값이 함수값이 존재한다. 3번, 모든 x와 모든 t에 대해서 sin 알파 x 플러스 gx는 sin 알파 x 플러스 t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우리가 계속 2번 문제를 제시문이 이제 뭐냐면 최대값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최대값.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함수를 잘 비교를 해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면, 자, t에다가 gx를 집어넣으면 왼쪽식이 되죠. t에다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ft라고 놓는다면 바로 얘가 fgx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ft의 t가 모든 t에 대해서 얘가 큰 거잖아요. t가 0일에서 다 움직일 때 보다 얘가 크니까 fgx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제시문 가에 의하면 이게 바로, 그래서 3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분석을 하면 ft라는 함수 sin 알파 x 플러스 t라고 한다면 x는 뭐 0에서 막 변해 상관없습니다. fgx는 구간 0일에서 t 구간이죠. t 구간 0일에서 함수 ft의 최대값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좀 주고 있는 겁니다. 3번이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A번 문제를 분석해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가 2일 때 g 4분의 파이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알파는 2로 고정되고 x는 4분의 파이라고 또 고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이퀄 2하고 x 이퀄 4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죠. ft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ft는 sin 2파이 플러스 t 아니에요. 근데 구간은 t가 움직이는 구간은 0일이지 않습니까? 0일. t는 0일에서만 움직이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가장 이제 최대값이 어디서 최대가 되겠습니까?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잖아요.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t가 0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t가 0일 때가 최대값 돼요. t 이퀄 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러니까 g 4분의 파이가 0일 때죠. g 4분의 파이가 0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g 4분의 파이가 0이다. 자, 이거는 이제 3번은 그 조건 3번을 이해를 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B번을 볼게요. B번. 두 문제도. 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gx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수 알파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위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개의 함수죠. g는 0일에서 연속 함수고 gx의 함수값은 0과 1, 0 이상 1 이하에서 움직이고 값을 갖고 그 다음 3번 조건 0일, x가 0일, t가 0일에서 sin 알파 x 이거죠. sin 3번이 이거죠. 3번 바로 fgx가 구간 0일에서 ft 최대값이다라는 게 3번 조건이죠. gx는 연속함수고 gx 함수값은 0과 1 포함하는 그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gx는 ft sin 알파 x 플러스 t의 최대값이다라는 거죠. 구간 0일에서 그렇게 되는 양수 알파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gx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sin 알파 x 플러스 t를 가지고 하면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이 이 그림을 x를 모르고 알파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sin t로 바꿉시다. sin t로. 그러면 다시 t에다가 t-알파 x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니까 t 대신에 t-알파 x를 집어넣어주면 그거는 sin t로 바뀌잖아요. 그걸 우리가 ht라고 놓을게요. ht. 그다음 구간이 이제 어떻게 돼요? t가 0일에서 움직이는 거죠. t-알파 x가 0일이니까 알파 x 플러스 1에서 구간이 바뀌죠. 구간. 그래서 최대값을 바로 f gx 플러스 알파 x를 갖는 거죠. t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gx 플러스 알파 x가 되는 거죠. 그죠? 최대값은 fgx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fgx 최대값 gx 플러스 알파 x가 되는 거죠. 최대값이. 이것이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야 이게 지금 보시면 t 대신에 gx 플러스 알파 x가 들어가면 바로 뭐가 돼요? t 대신에 fg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sin gx 플러스 알파 x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변형시켰어요. 구간도 알파 x 플러스 1로 바꿨고 함수도 sin t로 바꿨습니다. 그럼 sin t의 그림은 여러분이 쉽게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sin t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만 한 파장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잘 안 지워지네. 자, 그러면 이제 구간이 이제 알파 x 플러스 1이니까 처음에 이제 알파 이만큼이 알파 여기가 만약에 알파 x 플러스 1이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 함수를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알파 x 플러스 1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gx 플러스 알파 x가 알파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알파 x 플러스 1이 2분의 8보다 작으면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알파 x 없어지고 gx는 1이다라는 함수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의 파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파 x 여기에 알파 플러스 x 플러스 여기가 이제 알파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다시 이제 알파 x로 바뀌는 케이스. 그러면은 2분의 파일 때가 최대가 되죠. 2분의 파이. 그래서 gx 플러스 알파 x가 2분의 파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gx는 바로 이제 직선 함수식이 되죠. 직선. 기울기가 알파는 양수니까 기울기가 이제 음수인 직선이 되죠. 알파 x가 알파 x 플러스 1이 2분의 파이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 그래프는 이제 쭉 감소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즉 여기와 여기 높이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알파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알파 x가 되는 케이스죠. 여기가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분의 3파이에서 알파 x를 뺀 거랑 요 길이랑 여기 이 길이랑 그다음에 알파 x 플러스 1에서 2분의 3파이를 뺀 거랑 이게 같을 때 풀어보면 2알파 x 그다음이 2알파 x 플러스 얼마가 되니까 3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1 되니까 2로 나눠주면 알파 x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알파 x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알파 x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서 알파 x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다시 말하면 여기 요 파트 부분입니다. 요 파트 부분에서는 알파 x를 집어넣는 것이 크죠. 알파 x 파트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gx 플러스 알파 x가 알파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는 gx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x가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gx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같아질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높이가 같을 때 요 높이가 같을 때는 지금 알파 x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 x 플러스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x는 0 아니면 1이 되겠죠. 알파 x가 되는 경우는 0이 되는 거고 알파 x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는 1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본다면 그래서 gx가 0이나 1을 가져요. 알파 x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다음 나머지 파트 이제 이쪽 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알파 x 플러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되니까 gx는 항상 1이 되겠죠. 요것이 분석이 되면 6점입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다시 분석해서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렇게 이제 x의 범위가 1, 요 범위에서 1, 그 다음에 직선 계속 0으로 가다가 요 점이 값이 됐을 때 이게 지금 알파 x니까 이게 x니까 이게 알파 x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하고 1 사이 요 점프가 생기지 않습니까? 0이나 1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불연속. 그런데 gx는 연속 함수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gx의 함수니까 이게 연속 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 이게 어디서 연속이냐면 0과 1에서 연속이니까 얘가 최소한 1보다 크면 되죠. 1보다 크기만 하면 0하고 1 범위에서는 항상 연속이 되는 거죠. 이 점이 불연속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보다 큰 알파의 범위를 찾아주면 이게 나옵니다. 알파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 적분과 같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 값을 찾아내면 4점. 그래서 그런 알파를 추론을 해서 분류를 해 주는 것까지가 6점. 그래서 알파를 찾는 것이 4점. 그래서 이 논제 2번은 계산 문제가 아니고 분석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또 35점짜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30점, 35, 35로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 문제 3번인데 그러면 이제 100점이 되는 건데
제시문이 3개가 주어졌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는 0 이상이고 어떤 실수 a, 여기서 보면 지금 어떤 실수 a에서 f'a가 0이면 fx는 x 이퀄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뭘 배웠냐면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에서 봤을 때 오목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임계점을 지난다. 임계점. 미분이 0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미분이 0되는 그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A가 되는 거죠. 이계도함수가 양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가하는데 미분이 0되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제시문입니다. 뭔가 이것은 부등식을 이용할 때 만약에 이제 어떤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라 이런 문제가 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하죠. f의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서 f'이 0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에서 fx가 만약에 스타 값이 나오면 그러면 fx는 그게 최소값이니까 항상 큰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용할 때 우리가 주로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사이값 정리. 함수 fx가 폐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다.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틈이 생기니까 그 틈에는 어떤 K를 잡더라도 임의의 K에 대해서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서 FC equal K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연속인데 이렇게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FA, 여기가 FB. 여기가 이제 X축으로 여기를 이제 폐구간 AB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K가 나오죠. 여기를 K로 잡았을 때 여기 C가 나오는 거죠. C. FC equal K가 되는 그런 C가 A와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게 이제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법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런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문제 구성을 볼게요. 여기는 또 제대로 됐네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하는 거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두 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의 제곱 플러스 f'x의 제곱은 항상 fx, f2'x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곡선 y equal fx의 x equal 0에서의 접선은 y equal 1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조건에서 이거는 어딘가 사용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부등식은 이제 어딘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곡선 y equal fx의 x equal 0에서의 접선은 y equal 1이다니까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f'0은 이게 y equal 1은 수평한 거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고 f0이 1이라는 얘기 되겠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번은 fx가 양수이면 그럼 ln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 ln의 이계도함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 걸 보이는 거고, 3-2번은 fx의 제곱을 gx라고 한다면 gx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이는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3-3번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런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저런 함수는 항상 2의 x 제곱승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이 문제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독립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제 3-1번부터 차근차근 3-1번이 해결이 안 되면 만약 3-1번을 내가 증명 못했다 그래가지고 3-2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2번은 3-1번 쓰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3-3번도 3-1, 3-2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적으로 사용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3-3번을 풀기 위해서는 3-1번도 이용해야 되고 3-2번도 이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연계성이 있는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논제 1번은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미적분학을 어느 정도로 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계산 능력을 보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하죠. 분석에 추론을 해서 하는 문제죠. 분석을 해서 추론을 해 나가는 거죠. 알파라는 값을 찾기 위한 추론을 해 나가는 문제였고, 세 번째는 문제마다 단계별로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까요? 여기 이제 출제 의도를 잠깐 보면요. 뭐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의 미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ln 함수의 미분법을 할 수 있는지, 또 ln 함수를 미분하면 분수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수함수를 또 미분해야 되니까 분수함수 미분법도 알고 있는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제시문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연속함수가 갖는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시문이 왜 주어졌나를 보면 그걸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봅시다, 문제를. 다시 한번. 실수 전체 값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 부동식을 만족한다. 그 다음에 y=fx는 x=0에서 접선은 y=1이다. 이거 바로 f'0은 0, f'0은 1이다는 거죠. fx가 양수일 때, 양수이기 때문에 ln 함수를 취할 수 있고, 이것을 이계도함수가 2 이상이면 보여라. 이건 단순한 계산이죠. 그냥 한번 미분하면 되고요. 또 분수함수 또 미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1번 조건식의 부동식을 이용해주면 바로 증명이 되는 거네요. 점수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수는 두는 거지만 ln 함수, 저 조건을 만족하는 ln fx를 이계도함수를 하면 2 이상이다 라는 거는 언젠가를 쓸 겁니다. 언젠가를 쓸 거예요. 그 대신 저것은 fx가 양수일 때 쓰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함수 gx는 fx의 제곱이다. 그러면 gx는 항상 1 이상이다 라는 걸 보이는 거죠. gx가 1 이상이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 이상이라는 거 보이는 거니까 지금 아까 이건 제시문 가를 이용할 거예요. 제시문 가. 이계도함수가 0 이상,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일계도함수가 제로 점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제시문이 뭐냐면 gx는 x=a에서 최소, 이거 나오냐, 최소값. 그 최소값이 이제 1이면 되는 거죠. 1. 그 최소값이 이게 1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이제 gx는 항상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g'x를 미분하면 2fx'x 한번 또 미분합니다. 0을 집어넣을게요. g'0을 집어넣으니까 0이 나왔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g'a가 0이, 그 a가 0이에요. 0. g'a는 0. 이계도함수 하니까 이렇게 이계도함수가 됐죠. 그럼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가 성립하겠네요. 제시문 가에 의해서 gx는 x=0에서 최소값 g0을 한다는 거죠. g0이 바로 f0의 제곱인데 f0이 뭐예요? f0이 1이니까
1을 갖는다. 이거 최소값이 1이니까 gx는 항상 1보다 커나 같다. 증명이 아주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가 6점. 그다음에 제시인문 가를 이용해서 답을 서술하는 게 4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2x 제곱임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2x 제곱임을 보이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부등식을 보이는 방법은 뭐 나눠서 1보다 크다, 작다, 1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빼서 0보다 크다, 작다, 0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부등식 보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여기서는 앞에 3-1과 3-2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한다면 ln 함수를 이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ln 함수의 이계도 함수가 2보다 크다라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곱이 fx의 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ln 함수를 취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이제 ln을 취할 거예요. ln. 그러면 지금 ln을 취하기 위해서는 fx가 양수여야 되죠, 일단. 그래서 먼저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양수다라는 것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야 되죠. 근데 잠깐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도 있지 않을까? 이걸 보이지 않더라도 fx가 2x 제곱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x 제곱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fx는 양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거지, 우리는 아직 이게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모르니까 먼저 보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게 맞습니다. fx는 당연히 양수 아닙니까? 당연히 양수가 아니라 보여야지만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보여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를 보여야 ln 함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기류법을 사용합시다. 다시 말하면 대우명제 여러분, 어떤 점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점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자. 그거 b라고 합시다. f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f0은 아까 우리가 이제 1이잖아요. f0은 1. 여기 조건에서 f0은 1이죠. f'0은 0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뭐 0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르니까. 그죠? 지금 b하고 f0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f0과 fb, 이것은 양수고, 음수고, 얘는 1이고. 그러면 요 사이에 뭔가 하나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뭘 잡아내서 0을 잡아낼 수도 있는데, 뭐 0은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나는 음수고 0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하나는 1이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한 2분의 1 정도 잡읍시다. 2분의 1. 꼭 2분의 1을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2분의 1을 잡았을 때 그럼 중앙값 정리에 의해서 FC 곧 2분의 1이 되는 C가 0과 B 사이에 있다. 여기가 중앙값 정리죠. 그러면 이제 FC를 제곱을 하면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4분의 1은 항상 1보다 커야죠. F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3-2의 결과에 의하면 제곱은 1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4분의 1이 1 이상이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양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ln 함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x를 ln을 취해서 빼는 걸로 합시다. ln fx에서 ln 2x 제곱은 이제 x 제곱이죠. 역함수 관계를 잘 알면 돼요. 그래서 hx를 놓고 미분하고, 한 번 또 미분하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얻을 수 있어요. 왜? ln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 3-1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점수가 커요.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는 게 6점이 되고, 그 다음에 f2'x가 0보다 같다라는 결과가 5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이 제시문 가를 또 이용하는 거죠. 제시문 가 2x 제곱이 나오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g0이 있고 최소값이 0 갖는 거죠. 이게 0 이상 되는 거죠. 0 이상. 그러니까 fx는 결국 2x 제곱, 다시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점짜리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4점. 그래서 이제 논술을 다 풀어봤죠. 우리가 세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미적분학, 특히 이제 원과 접선과의 관계의 그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주로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1번에다 배치를 했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35, 35점으로서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이제 분석이 필요하고 추론을 또 해야 돼요. 조금 생각을 해서 추론해서 분석해가지고 답을 잘 정리해서 써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 구성을 보니까 바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문제를 주고 있죠. 하나는 다항함수로, 또 다른 하나는 삼각함수로,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함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줬고,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단계별로 3-1, 3-2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이제 미적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과 주로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왔을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의획과의 1번, 2번은 똑같고, 이제 의획과 3번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의획과 문제 3번 35점짜리 문제입니다. 제시문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다음과 같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 한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아마 증명하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K 0, 1, 2, 3, N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한계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유한계도 가능합니다. 0, 1, 2, 3, N에 대해서 명제 PK가 성립함을 증명할 때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그래서 P0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M보다 작거나 같은 K에 대해서 명제 PK-1이 성립하면 명제 PK가 성립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보이면은 수학적 개납법으로서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용어를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용어 정의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수열 A1, A2, A3과 무한수열이죠. 자연수 M에 대해서 AI 플러스 1, AI 플러스 2, AI 플러스 M. 이 개수가 지금 보면 M개죠. M개. 이와 같이 연속된 M개의 항을 우리는 이제 M토막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 M토막. 그러니까 이 M토막의 항의 합을 기호로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SI, 여기는 사실은 이제 개구간, 그 다음에 I 플러스 M, 폐구간,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I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I 플러스 1부터 출발하는 거죠. AI 플러스 1서부터 AIM까지 항을 다 더하는 거. 그러니까 M개의 항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M토막에 있는 모든 항을 다 더하는 것을 SI, I 플러스 M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플러스 J는 M토막의 J번째 항이다. J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는
수학적 귀납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준 거고, 재심은 나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용어와 기호를, 용어와 기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구성은 수열 AN의 첫 m제곱 플러스 m개의 항, 그러니까 첫 번째 A 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인 항이 이제 m제곱 플러스 m개의 항이죠.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m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m이 1이면은 뭡니까? m이 1이면은 항이 2개밖에 없는 거죠. 항이 2개. 그거는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i가 1 이상 m제곱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대해서 ai는 다 0 또는 1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1, A2, A1은 0 아니면 1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0 아니면 1로만.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뭐 이진법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이진법으로 쭉. 네. 다음에 모든 i 0 이상 m제곱 마이너스 m에 대해서 ai 플러스 1 플러스에서 ai 플러스 m까지 합은 ai 플러스 m 플러스 1서부터 ai 플러스 2m까지의 합보다 작다. 즉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 i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재심은 나의 기호로 사용한다면 si, 여기가 끝나는 게 i 플러스 m이니까 i 플러스 m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출발점이 i 플러스 m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이제 i 플러스 m이 오는 거고, 끝나는 게 i 플러스 2m이니까 i 플러스 2m이 오는 겁니다. 크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한대요. 수열이 AN이 0, 1로만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m개의 항, 뭐 이게 과연 이게 이제 m개의 항을 얘기하는 건 이거 한 조건들을 다 만족.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m이 2가 되면 m이 하면 2인 경우를 봅시다. 이미 2인 경우 그러면 이제 i는 4 빼기 2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S0, 2, S2, 4, 그 다음이 S1, 3, 그러면 S3,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S2, 4, 그러면 S 뭐가 됩니까? 4,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항이 몇 개냐면은 m제곱 2는 4 플러스 2니까 6개가 되는 거죠. 6개. 6개를 0, 1로만 구성해보면 어떤 게 되나 보세요. 0, 0. 예를 들어서 0, 0, 1, 0, 1, 1. 이런 게 과연 되는지.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S0, 1이면 첫 번째, 두 번째 더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더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더한 거. 크죠? 성립한자. 다음에 이게 성립하나 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거, 다음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더한 거. 이게 커야 되는데 여기 더하면 1, 여기도 더하면 1이니까 같죠? 그래서 이런 배열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배열은 노가 되죠. 이런 배열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배열로 본다면 뭐 0, 0, 0, 1, 1, 1 이런 거 보시면 이거 다 만족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족하고, 두 번째 만족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인가요? 2죠. 그러면 3, 4.
1, 2, 3, 4, 3, 4, 3, 4, 5, 6 만족하죠. 1이고 2가 되니까 요 배열은 맞아요. 오케이. 요런 배열은 안 되고 요런 배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이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모양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m이 2일 때하고 m이 3일 때로 좀 보시면 m이 2일 때는 요런 모양밖에 나타날 수 없다. 00, 01, 11로 m이 3일 때는 000, 001, 011, 111로만 배열을 해야지만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성질을. 두 번째 부동식을 만족합니다. 다른 배열은 저 부동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뻔한 거죠. 이런 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저런 모양이 이렇게 되는 모양들이다라는 거야.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1번을 볼게요. K가 0하고 M 사이에 있는 0 이상 M 이하일 때 SKM, SK 플러스 M이 K임을 보여라. 그러면 이제 K가 0일 때 보면 K가 0일 때 S0M이죠. 그 다음에 K가 1이면은 M, 2M이죠. 당연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관계식에 의해서. 2번 등식에 의해서, 부등식에 의해서 크죠. 계속 커요. 어디까지 커요? K가 M까지, 여기까지 크죠. 근데 이것은 M보단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이건 0보다 커나 같고, 이건 왜냐하면 이게 썸이니까, 합이니까, 썸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m제곱 플러스 m에서 m제곱 빼면 m개 아니에요. m개가 다 1일 때 값이 모든 항이 다 1이 되면 그 값은 m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보다 작거나 같고 뭐 다 또 0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이상이 되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기 부동식이 m 플러스 1개 m 플러스 1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값에 나온 이야기 m 플러스 1개 서로 다른 정수가 등장하기죠.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0하고 m 이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k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k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0이 돼야 되고 얘는 1이 돼야 되고 얘는 m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식을 만족을 안 하니까. 그래서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 3-2번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인 명제를 증명하는 게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m제곱 플러스 m개의 항이 m 플러스 1개의 m토막으로 그럼 요걸 보시면 m을 꺼집어내면 m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m 플러스 1개의 m토막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m이 2일 때랑 m이 3일 때를 봤잖아요. 다시 한번 써보면 m이 2일 때는 00, 01, 11로 구성되어 있고 m이 3일 때는 000, 001, 011, 111 이게 하나, 둘, 셋, 네 토막 아니 네 개의 세 토막 그죠? 세 토막 세 개의 두 토막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m 플러스 1개의 m 토막하고 개수는 좀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네 개의 세 토막이죠. 세 개의 두 토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m 플러스 1개의 m 토막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근데 그럼 결국은 뭘 보이면 되냐면 명제 PK를 보이면 돼요. 명제 PK. 명제 PK는 K번째 M토막. K번째 M토막은 이제 KM 플러스 1서부터 KM 플러스 2, K 플러스 1의 M까지 요것이 0이 M-K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K개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K가 0에서 M까지. 그러니까 3-1번이 쓰일 것 같아요. K가 0에서 M까지 아까 우리가 뭘 구했냐면 3-1번이 뭐였었냐면 K가 0에서 M까지 변할 때 S, KM K 플러스 1M이었나요? 이것이 크로스 덴타바 이것이 K였다라는 거 이걸 보였었죠.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요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K가 0일 때 성립함을 보인 후 K-1번째 M토막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마지막에 K번째 M토막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해서 이걸 보여주는 스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제 채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번에는 문제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첫 번째 문제 A번 문제 명제 PK-1을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번째 M토막에서 처음 1이 나오는 것이 L번째 항이라 가정하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K-1번째는 여기 그림이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K-1번째예요. K-1번째가 여기까지. K-1번째. 이걸 J로 바꿀게요. J-1번째. J-1번째 M토막. 이게 J-1번째 M토막. 요거를 우리가 J-1번째 M토막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가 J번째 M토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번째에서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L번째죠. L번째. 여기 L번째니까 여기가 이제 L-1이 되는 거죠. L-1, L-1.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요거 잘 봤듯이 M이 2일 때 00, 01, 11, M이 3일 때 000, 001, 011, 1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렇다라는 걸 우리 guess를 했어요. 여기서는 뭐 guess해서 쓰는 상관없습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써도 돼요. 자, 여기가 1이 나오면 이 0의 개수가 그 전 단계에는 하나가 더 많습니다. 하나가 많죠. 항상. 여기가 1이 나오면 그 전 단계의 0의 개수는 항상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L-1개가 0이면 그 전 단계의 0의 개수는 하나가 더 많아요. L개예요. L개. 그러니까 M-J 플러스 1이 L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돼요. M-J 플러스 1이 L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전체적인 개수의 항은 몇 개냐면 이게 바로 J-1 곱하기 M이 되죠. M개. 그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M-J 플러스 1이 L이니까 플러스 L. J-M에다 플러스 L. 그러면 플러스 L을 하면은 이게 오픈 인터벌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L 플러스 1번째 항.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JM번째니까 이게 이제 JM 여기까지가 JM에다 더하기 이만큼이 L개니까 여기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을 더하면 1이 J-1이랑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J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J가 된다는 거. 이거 증명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의 값은 J가 된다는 거예요. J가 된다는 것을 나열을 해서 분석하면 돼요. 나열을 해놓고 분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키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해설집을 볼지 모르겠지만 해설집하고의 풀이정 과정이 답이 좀 다르지만 나열을 해놓고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문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명제 PK가 모든 K, 0, 1, 2, M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보이는 거냐면 이 명제를 보이는 겁니다. PK라는 명제가 K번째 M토막의 모양은 0이 M-K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1이 K개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가 0이 되면 모든 게 다 0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명제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P0이 성립하는 거고, 명제 PK-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즉, 이렇다고 가정하는 거죠. PK- 성립하는 거니까 0이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M-K 플러스 1개 있다라는 거죠. 그 전 단계니까. 플러스 1개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M-K가 있다는 걸 보이면 돼요. 0의 개수가. 그래서 K번째 M토막에서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곳을 L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그 전 단계 3-1의 결과에 의해서 K번째 M토막에는 1이 K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S, KM, K 플러스 1M 이것이 K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K번째 M토막에는 1이 K개가 있어요. K이. 이게 이 합이니까 이 모든 항이 합이잖아요. 이게 합이 K니까 1이 K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M-L은 K-1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M-K가 L-1이 된다는 거잖아요. L-1. 우리는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것이 L번째니까 0이 L-1개라는 거잖아요. L-1개. L-1개. 그렇죠? 그래서 M-K랑 L-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게 N-K가 L-가 같다라는 거니까 증명이 됐죠. 그래서 0의 개수가 정확하게 M-K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보면 출제 의도는 이제 0과 1로 이루어진 단순한 수열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조건을 주면 그것이 어떤 특별한 형태의 수열이 됨을 보이는 문제, 그리고 명제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잘 사고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을 해서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학년도 자연계 논술 모의고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